영구선 아라호의 가판 위, 소금기를 머금은 바람이 한석규 교수의 희끗한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다. 그는 40년 동안 바다를 연구해왔지만 밤바다의 검은 수면을 내려다볼 때마다 느껴지는 원초적인 경외감은 여전했다. 엔진의 낮은 진동이 발바닥을 통해 전해졌고 배전에 부딪히는 파도는 마치 누군가의 숨소리처럼 들렸다. 교수님, 코어 채취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젊은 해양 지질학자 지우가 태블릿 PC의 불빛을 얼굴에 비추며 다가왔다. 그녀의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은 데이터와 숫자에 대한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다. 지우에게 바다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였지만 한 교수에게 바다는 읽히기를 거부하는 거대한 역사책이었다. 지우야, 저 아래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나? 한 교수가 턱짓으로 칠흑 같은 바다를 가리켰다. 수심 4,500m 지점이니 규조류 연리와 심해 점토가 있겠죠. 그리고 지난 100만 년간의 기후 데이터를 보여줄 탄소 동위원소들이 층층이 쌓여 있을 테고요. 한 교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틀린 말은 아니야. 하지만 그건 바다의 성분이지 바다의 역사는 아니란다. 크레인이 굉음을 내며 거대한 강철 파이프를 심연으로 내려보내기 시작했다. 한 교수는 난간을 꽉 쥐었다. 바다의 첫 번째 페이지는 기다림이 아니라 폭력이었어. 그는 마치 눈앞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는 듯 말했다. 40억 년 전, 지구가 식어가며 대기 중에 수증기가 비가 되어 내리던 시절, 수천 년 동안 멈추지 않고 쏟아진 폭우가 낮은 곳을 채우고 끓어오르는 마그마와 차가운 물이 만나 굉음을 내지르던 그 혼돈의 시기. 우리가 지금 채취하려는 저 흙 속에는 단세포 생물이 처음으로 호흡을 시작했을 때의 흔적이 남아있지. 바다는 단순한 물웅덩이가 아니라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화학 실험실이었어. 그 실험이 성공하지 못했다면 자네나 나나 지금 이 자리에 없었겠지. 지우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어두운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데이터로는 알았지만 감각적으로는 느껴본 적 없는 시간의 무게였다. 하지만 인간이 등장하면서 바다의 역사는 달라졌어. 한 교수가 주머니에서 낡은 지퍼라이터를 꺼내 만지작거렸다. 불을 켜지는 않았다. 인간에게 바다는 오랫동안 끝을 의미했지. 수평선 너머는 낭떠러지라고 믿었으니까. 하지만 누군가는 그 두려움을 넘어 닻을 올렸어. 페니키아의 상선들, 바이킹의 롱쉽, 그리고 대항해 시대의 거대한 범선들. 바다는 문명과 문명을 잇는 고속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가장 탐욕스러운 무덤이기도 했다. 저 아래에는 도자기와 금화만 있는 게 아니야, 지우야. 폭풍 속에 수장된 선원들의 비명. 노예무역선에서 던져진 이름 없는 영혼들. 전쟁의 화염 속에 가라앉은 강철 군함들이 모두 저 진흙 속에 묻혀 있다. 바다는 그 모든 것을 공평하게 덮어버리지. 침묵이라는 이름으로. 지호는 문득 발밑의 깊이가 아찔하게 느껴졌다. 단순히 수심 4km가 아니라 수천 년의 비극이 층층이 쌓인 깊이였다. 그녀는 무심코 자신의 목을 감싸주었다. 바다의 역사는 낭만이 아니라 생존과 죽음의 치열한 기록이었다. 올라옵니다. 작업반장의 외침과 함께 윈치가 감기는 소리가 들렸다. 긴 시간을 뚫고 올라온 코어 샘플러가 가판 위에 쿵 하고 내려앉았다. 투명한 플라스틱관 안에는 회색빛 진흙이 긴 가래떡처럼 들어있었다. 그것은 지구의 나이테였다. 지우와 한 교수는 샘플러 앞으로 다가갔다. 한 교수가 장갑 낀 손으로 가장 윗부분, 즉 가장 최근에 쌓인 퇴적층을 가리켰다. 이걸 보게. 육안으로는 구별하기 힘든 미세한 층이었다. 하지만 한 교수의 눈에는 선명하게 보였다. 지난 100년, 고작 이 얇은 층이 바다의 역사상 가장 급격한 변화를 겪은 시기야. 산업혁명 이후 뿜어져 나온 탄소가 바다에 녹아들어 산성화를 일으키고 우리가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들이 미세하게 부서져 저 진흙 속에 박혀 있다. 과거의 바다가 생명을 잉태하고 문명을 연결했다면 지금의 바다는 우리의 배설물을 받아내며 신음하고 있어. 자네가 분석할 데이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야. 바다가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장이지. 지우는 코어 샘플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저 회색 진흙 속에 섞여 있을 썩지 않는 플라스틱 조각들과 방사능 동위원소들이
그것은 부끄러운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었다. 샘플링 작업이 끝나고 선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한 교수는 다시 난간으로 돌아갔었다. 동쪽 하늘이 검푸른색에서 옅은 보랏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바다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쓰이고 있었다. 지우야, 네, 교수님. 우리는 바다를 정복했다고 착각하지만 바다는 그저 우리를 잠시 용인하고 있을 뿐이야. 역사를 잊은 선원에게 바다는 자비를 베풀지 않아. 그게 자네가 이 데이터를 다룰 때 가져야 할 태도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에 들린 태블릿의 차가운 감촉이 아까와는 다르게 느껴졌다. 그녀는 이제 바다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경청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침 해가 수평선 위로 솟아올랐다. 붉은 빛이 물결을 타고 번져나갔다. 그 장엄한 광경 앞에서 수십억 년의 기억을 품은 바다는 다시금 묵직한 침묵을 지키며 출렁일 뿐이었다. 그 거대한 물의 역사 앞에서 인간의 존재는 파도에 부서지는 거품처럼 찰나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기록하고 기억해야 했다. 시면이 전하는 그 무거운 진실을.